자, 다음으로는 남북 장관급 회담과 북한의 협상 전략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 날였었죠.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2000년부터 이제 2007년까지 열렸죠. 이제 그 과정을 너무 압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남북 기본 합의서와 고위급 회담이 이제 타결되고, 이제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가 93년 3월부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간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서 94년 10월 달에 이제 제1차 그 제네바 기본 합의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남북 대화는 좀 소원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에도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되고, 이제 남북 그 북한 미국을 포함해서 사자가 참여하는 사자회담도 준비가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한동안 남북 관계는 의미 있는 진전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98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활성화되죠.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 미국의 그 군사력과 경제 우위 속에서 미국 정부도 개입과 확산의 전략을 채택해서 하게 되고, 또 북한은 98년 헌법 개정으로 김정일 체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선군정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죠. 특히 그 남북 관계 90년대 어려웠던 것이 이제 94년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하고 이제 3년간의 조위 기간을 거치고 고난 행군기가 있었죠. 그래서 하다 보면 남북 관계가 이제 90년, 92년, 93년을 거치면서 풀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94년부터 또 98년까지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남북 관계가 대화를 못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남북 간이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남북 간이 여건이 돼서 2000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2000년 6.15선언 제5항에서 남과 북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당국사회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래서 대화가 이제 재개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달에 우리 총리가 서한을 통해서 그 서울에서 회담을 갖자고 제안을 했고, 북측이 동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그 남북 장관급 회담은 사실상 현재까지 그 통일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완벽한 틀이었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이행을 합의를 해나가고, 또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라든지 남북 경제협력 추진 협의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분야의 회담의 모태가 돼서 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출물도 많이 만들어냈죠. 남북이 이제 교류협력 사안으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개성공단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같은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남북 장관급 회담은 2000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21번이 열리게 됩니다. 약간 우리가 이제 남북 회담에서, 남북 대화 과정에서 비슷한 회담이 많다 보니까 이름이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똑같은 장관급이 하지만 2018년에 개최됐던 남북한의 장관급 회담은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명명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북한의 협상 전략이 어땠던가를 보면, 그 당시 이제 북한 김일성이 94년에 사망하고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성군 체제로 김정일 지배 체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남북 관계를 통해서 체제 회생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이행하겠다. 그래서 신뢰 확보를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인도 지원이라든지 이산가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아울러 그 남한 측이나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경계를 많이 풀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우호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전민족적인 통일 전선을 형성하고 연방제 통일을 위한 보다 유연한 접근을 추진하는 그런,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도 이용하면서 연방제도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했죠. 아울러 북한이 이제 정치군사 문제 중에서 정치군사의 문제의 대부분 그런 것들은 이제 미국과 타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한과는 이제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 한미연합훈련 중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과 회담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 이것을 이제 대미 협상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 남북대화 통일, 특히 남북 장관급 회담 장관급 회담의 의제라든지 모두 발언해서 비핵화 입장을 계속 논의도 했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제 2000년대 남북 장관급 회담이 이제 2007년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북한의 회담을 좀 봐야 되는데, 남북 간의 회담, 남북 간의 대화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은 2006년부터 시작을 해 2006년, 2009년, 뭐 13년, 16년, 17년 시작해서 총 6번의 핵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남북대화가 한창 진행 중일 때 2005년에 핵 보유선언을 했고, 또 남북대화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남북 장관급 회담이 진행 중일 때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했고, 그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서 모든 대화의 중심이 북한 핵 문제가 됐어요. 북한 핵 문제가 됐고, 또 한반도의 평화뿐 아니라 남북 관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가 이제 핵 문제가 돼서 남북 간 대화 협상의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2007년 21번째 남북 장관급 회담을 이후로 이제 2008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이 계속되고, 북한이 거부한 상황이 되면서 한 거의 2008년부터 시작해서 남북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당시가 미국으로서는 오바마 정부였어요. 오바마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북한이 의미 있는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담이 나오지 않는 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 해서, 사실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의미 있는 대화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사실 북한은 그동안에 6번의 핵실험을 다 끝내버린 거죠. 6번의 핵실험을 끝내버리고, 남북 간의 대화도 의미 있게 되지 않고, 또 미국 간의 대화도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인가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2018년 한 해에만 남북 대화와 남북 정상 3번의 정상회담과 여러 후속 회담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상 간의 접촉이 이제 2018년과 19년에 이어지는데, 사실 남북 간의 대화는 2018년 한 해만 있고 다 중단돼 버렸어요. 그 이후 2019년 이후로 남북 대화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북한도 거기서 굉장히 미국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지만, 남북 간의 그동안 이어온 남북 간의 대화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쭉 보면서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이 바뀌었느냐라는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죠. 사실 그래서 보면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를 시작한 1970부터 현재를 본다면 많이 달라졌죠. 통치가 달라졌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리가 보면
그 지도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협상장에 나오는 북한 대표들의 태도가 조금씩 다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의 본질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협상장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목적에서 얘기했던 대로 최소한 생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또 안 되면 남조선의 남조선 혁명 전략도 많다 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대화도 하겠다. 아니면 뭐 과거 그 동독이 했던 것처럼 우리 별도 국가로서 최소한 우리가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복합적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대화에 나온다기보다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때로는 이러한 전술, 또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남북한의 전략 전술은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지 국내 정세,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영향을 받는 거죠. 남한은 북한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북한은 변화없는 남한의 정세, 남한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최소한 전술과 협상 형태는 변하고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목적이라든지 체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전략도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전술과 협상 형태는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좀 작은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적인 측면, 특히 이제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비난은 굉장히 수용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회담 과정에서 북이나 남이나 서로 대표끼리 상대방 그 국가 원수를 직접 지칭하거나 호칭을 부르거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귀축 최고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히 회담장에서건 아니면 다른 계기에건 최고 지도자나 체제에 대한 비난은 수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핵과 군사 문제는 미국과 직접 담판하겠다라는 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은 회담에 나오는 것, 회담해주는 자체를 굉장히 큰 혜택처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회담도 일방적으로 연기도 하고, 회담이 결렬되면 그건 뭐 상대방에게 있다 하고, 많은 합의를 이뤘지만 이행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또 이행하는 이런 변화를 보여줘. 다만 또 사소한 거대한 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는 뭐 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교류협력에 관해서 나오지 않겠다 하지만 군사 문제와 교류협력을 분리하기도 하고, 협상 의제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축성을 보이기도 하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제가 이 강의 시간에 협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협상 목표가 무엇일 것이냐, 그리고 회담에 나오게 되는 대전략, 회담에 할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가만히 있을 것이냐 하는 대전략, 그다음 전략 전술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북한의 협상 전략 전술의 일반적인 태도, 그 다음에 시기적인 변화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 협상 목표에서 남북한의 협상 목표가 남북한의 관계가 서로 제로성 관계이느냐,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또 그 다음에 협상 전략이 지속 측면은 무엇이고 변화하는 측면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북한 협상 행태의 북한이 협상한 행태가 어떤 면에서 특수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편성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